반갑습니다. 이화령 박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거래하고 나오는데 아래 박스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그라미 1번, 재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이어야 함 하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이라이트 쳐주십시오. 반드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재화의 수입하고 2번이 나와 있는데 사업자 유무 불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저렴한 알리바바 같은 곳에서 개인이 직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도 직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사업자가 아닌데 내다 팔 경우 법에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도 가능하다. 일반인 가능. 하지만 국내 반입하여 판매는 사업자가 아닐 경우 1번에 위배되겠죠.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역의 수입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은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해주는 것. 그런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용역의 수입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재화가 뭔지 용역이 뭔지 아직까지 개념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충 필기가 되어 있는데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나와 있죠. 용역,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서비스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아래 재화의 실질 공급하고 되어 있는데 심플하게 돈 받고 파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매매 계약 여기 오타가 있네요. 금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현금 판매라고 체크를 보충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써드릴게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기타 매매 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헷갈리실 만한 것 해가지고 노 선생님이 할부 판매라고 핑크색 글씨로 체크를 해두셨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저한테 물건을 줬죠. 이것이 매매 계약이 가능한 매매 계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에 가서 에어프라이어를 샀어요.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외상 판매 대표적으로 카드도 내가 당장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나는 그 대금을 그 다음 달에 갚죠. 외상 판매에 해당합니다. 외상 판매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살 때 카드로 지불을 하지만 할부 3개월 끊어주세요 하면 할부 판매도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12개월 하고 싶어요. 그 이상으로도 할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가 되죠. 그리고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이것은 한번 써보고 돈을 지불하세요. 이런 경우가 좀 있죠. 한 달 동안 사용해보고 돈을 지불하십시오 하는 프로모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는 대표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점포 안에 있는 물건이 다 이마트에서 구매한 다음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오뚜기에서 케찹을 팔아주세요 하면서 위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위탁 판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 기타 매매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데 매매 계약이라고 써있죠. 예, 동그라미 1번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가공 계약.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계약하면서 나와 있는데, 예, 우리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예, 나이키가 다 본인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일본에서도 만들어달라, 중국에서도 만들어내달라, 그리고 뭐 인도에서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가죽이나 뭐 기술을 인도의 공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공장은 대신 만들어주죠. 그것이 바로 가공계약이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 교환계약 하면서 나는 아이패드를 줄게. 너는 노트북을 줘 하면서 그냥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4번 현물 출자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금 여기 공란의 필기를 조금 해볼까요? 금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전. 여러분 금전이 뭔지 알죠? 현금성. 네. 그리고 요것은 토지 또는 건물 등으로 자본화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회계원리 첫 시간에 분계 같은 거를 배울 때 뭐뭐를 출자하여 자본화하였다 하면서 차변 대변에 쓰는 거 있죠. 예, 그겁니다. 토지를 자본화하여 출자하였다 하면 토지 쓰고 자본 쓰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번 경매 수용하고 나와 있어요. 사적 경매,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경우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등에 의해서 경매가 시행되는 경우는 내가 당연히 응당 내야 할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넘어가서 내가 졌어요. 그럴 때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 돈이 없어요. 그럴 때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네가 가진 물건이라도 가져가서 이걸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줘야겠다 하면서 경매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강제 경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재화의 간주 공급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제도 하면서 나와 있죠. 이럴 때 세금 계산서 미발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받거나 팔지 않았어도 10%의 매출세액을 올린다라는 부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아래 볼까요? 자가공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가공급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판 것이죠. 세상에 공사는 없죠. 예. 영업용을 비영업용으로 소형승용차로 전용. 영업용이라고 처음에 구매를 했으나 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 이러면 10% 매출세액을 발행해야겠죠. 영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과세 사업을 위해 보유 중인 재화를 판매 목적 타 사업장으로 반출되어 있는데 타 사업장으로 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 이외로 내보냈을 경우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네, 과세 사업을 위해 보유 중인 재화를 면세로 사용하였다. 내가 원래 이것을 판매할 목적이었는데 면세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10%의 매출세액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가 공급은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을 사용해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업상 증여. 예, 여러분 이것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사업체에 넘겨주었다. 이것도 기존에 사용해서 벗어났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개인적 공급하고 나옵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 단 사업자가 실비 변상적,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한 것은 기존에 사용해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를 외우는 것이 빠르겠죠. 기존에 사용해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간중공급이라고 하는데 단 예외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사업시 잔존재화하고 나와 있는데 내가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김밥 천국을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뭐 야채, 채소, 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어서 없애야겠죠. 근데 이것들은 처음에 내가 구매를 해올 때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온 것들이죠. 근데 그걸 제가 먹었으니까 어쨌든 10%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시 잔존재와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고로 자가공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사용해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가공급, 비영업용 승용차를 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죠. 영업용은 비영업용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개인적 공급,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죠. 예, 그러면 기존에 사용해서 벗어난 것이고 폐업시 잔존재화, 내가 원래 영업 기간 내에 사용하려고 물건을 들여왔는데 폐업을 하게 돼서 내가 사용하게 됐죠. 그것도 기존에 사용해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오히려 아닌 것을 암기하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암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하면서 나옵니다.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영업용 자동차를 돈이 너무 급해서 내 자동차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 하고 잠시 자동차를 맡겨둡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생겼을 때 100만 원을 갚죠. 그럼 다시 그 자동차는 나한테 돌아오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내가 이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예, 양수자, 양도자가 둘이 내가 내 사업을 너한테 양도해줄게.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내가 양수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원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어야 정상이지만 어차피 양수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세행정상 번거로움이 있겠죠. 어차피 내가 냈어도 다시 돌려받을 돈인데 굳이 징수 효과가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것을 생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등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과세 사업자인 경우 이 과정을 없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도 부가가치세
어차피 매수자는 환급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VAT는 환급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3번. 조세에 따라 물납하는 것 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조세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세금은 당연히 돈으로 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건으로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건으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뭐 내가 마스크 업체인데 뭐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뭐 국가에 그런 경우에까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런 경우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기를 조금 해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여러분 아래 문제 1번, 2번은 지금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잠시 제가 몇 초를 드릴 테니까 1번, 2번을 풀어보십시오. 예, 정지 버튼을 누르고 풀어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저는 간주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플레이를 멈추시고 예, 퍼즐을 누르시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예,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예, 몇 번입니까? 예, 방금 전에 풀었죠. 증여세를 건물로 물납하는 경우는 세금을 물납하는 경우죠. 아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포괄 양수, 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본다. 차량을 담보 목적,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아니죠? 예, 그러면 답은 4번 폐업시 잔존재화. 제가 아까 김밥 가게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하면서 나왔죠. 몇 번이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할부 판매, 재화의 공급 맞죠? 강제 경매. 여러분, 강제 경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2번이죠. 교환 계약, 예,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가공 계약 된다고 했죠. 제가 나이키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용역의 공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범위, 건설,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물건을 내다 파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건설업, 사람이 뚝딱뚝딱 지어 올라가야겠죠. 숙박업도 사실 호텔, 모텔 같은 건물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카운터에 사람이 서 있고. 운수업,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운전을 해야만 택시가 굴러가죠. 예, 금융 및 보험업, 그 보험을 판매하는 분이 오셔야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죠. 예, 그렇듯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역이란 그런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질 공급하면서 나옵니다.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는 것이죠. 서비스만. 그리고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관한 정보. 예, 이것은 순전히 사람한테서만 이루어질 수 있죠. 예,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등. 예, 사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원룸에 살아요. 그 원룸을, 그 집을 빌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 부동산 가서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그리고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존재해야만 내가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화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냥 부동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주 공급 넘어갑니다. 원칙, 실질 공급만 과세 대상, 요것만 원래 과세를 해야 된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를 합니다. 10%를. 특수관계인이란 뭐 혈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사업상에 끈끈하게 묶여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공짜로 빌려준다 하면 여러분들 이게 신의의 원칙에 맞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다 가족이야. 나랑 친한 친분이 있어. 그냥 공짜로 물건을 주면 다 부가가치세 지불 안 해도 되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부동산 임대 용역 무조건 10% 과세합니다. 예, 이 부분 예외를 조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고 나랑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서 내 땅, 내 원룸을 공짜로 빌려주지 마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 하면서 나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 네, 여러분 여기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 제외하면서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예, 여러분, 내가 직원을 채용했어요. 직원을 채용해서 내가 월급을 주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나한테 용역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내가 또다시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죠. 예,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패스트푸드점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원래 감자튀김을 튀기는 아이를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바닥이 더러워서 청소를 시켰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죠. 근데 내가 또다시 용역에 대해서 이 청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합니까? 아니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통으로 고용관계에 이미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월급으로 이것을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잠시 멈추고 뒷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앞서 1번, 2번 풀어본 것과 3, 4, 5, 6, 7번 등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8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하면서 나옵니다. 예, 일단 저는 재화의 수입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앞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죠. 예, 앞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분명 설명을 드렸는데 말이죠. 수입은 아니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용역의 수입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하면서 나오죠. 예, 아닙니다. 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용역의 무상공급도 아니라고 드렸죠. 그리고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제가 아까 패스트푸드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역의 무상공급도 아니라고 했죠. 용역의 무상공급,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화의 용역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동그라미 1번 재화하면서 나옵니다. 이동이 필요하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인도주의, 예,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화가 건네어질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이 필요치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하는데 예로 부동산의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부동산을 옮길 수가 없죠. 원룸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영무,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재화 등이 사용되는 때 완성주의 원칙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조금 여러분들 복잡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암기만 단순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암기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재화의 공급 시기 하면서 나오는데 별표 좀 쳐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앞서 우리가 봤던 인도주의 부동산 공급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가 인도되는 때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재화가 제공되거나 용역이 사용되는 때 하면서 사용될 때, 인도될 때,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예,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인도되거나 이용하게 되는 때, 예, 여기 해당이 되죠.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계속적 지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금 다르죠. 다른 거는 뭐 성취가 조건이 맞아져서 확정되는 때, 뭐 완성될 때, 인도될 때, 폐업할 때, 그때, 무슨 때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 요거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조금 다르죠. 다른 친구들이랑. 그리고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도 현금을 인취하는 때 조금 색다릅니다.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되어 있죠. 그것도 수출 재화의 선적, 선기일 요거 세 가지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고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간주 공급하면서 나오는데 간주 공급도 여러분 똑같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재화 사용 소비되는 때, 반출되는 때, 증여되는 때 암기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용역의 공급 시기는 앞서 보신 재화의 공급 시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재화의 공급 시기를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통상적인 공급,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하면서 완성주의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신 것과 동일하죠. 네.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부 등등등 나와 있는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앞서 보신 것과 동일하시고요.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앞서 보신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하면서 아까 동일합니다. 하지만 간주임대료는 앞서 보신 적이 없죠. 이것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하면서 나와 있는데 반드시 암기를 해주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 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별표를 크게 쳐주십시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받지 않았고 서비스를 완벽하게 서비스를 받지 않았어요. 끝이 완전히 나지 않았어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물건을 받지 않았어도 그리고 용역의 공급이 끝나지 않았어도 그 전에 지불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이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1번, 2번, 3, 4, 5, 6, 7, 8 하면서 나오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한번 사실 녹화를 켜놓지 않고 제가 강의를 한다고 켜놨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버렸는데, 네, 여튼 여러분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푸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3번, 4번 한번 풀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장기 할부 판매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아니었나요? 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예.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것은 하면서 제가 문제를 미리 풀어놨는데 현금 판매, 반환 조건부,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그리고 폐업 시 잠존 재화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참조로 하시면 되죠. 예, 폐업 시 잠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 되어 있고 not 폐업 신고일 이렇게 친절하게 노쌤이 적어 놓으셨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예,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 제가 미리 풀어놨는데 여러분들 푸셨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3월 1일 제품 주문을 받았음. 예, 제품 주문을 받은 게 공급 시기가 됩니까? 아니죠. 예, 3월 31일 A 제품 판매 대가를 전액 수령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 예, 발급했죠. 예, 요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 재화 또는 재화를 받지 않았어도 그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며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답은 31일. 그리고 나서 제품을 받았네요. 그리고 거래처로 제품 수령을 수취했다. 답은 2번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전산세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영세율과 면세에서 다시 만나요.